한국 국회 상황 좀 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하다가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정치적 파급 엄청 클 겁니다. 이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른정당 출신인 오신환 후보의 예상 밖 낙승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후보에게 밀릴 거란 예측을 깨고 끝까지 개표하기도 전에 과반인 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업주 격인 안철수, 유승민계가 함께 오신환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손학규 대표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에 있어서 손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란 뜻입니다. 패스트트랙 여야 사당 공조의 한 축이 급격히 허물어진 셈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에 각을 세웠고 동시에 당내 호남계와 교감하는 민주평화당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도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정수를 또다시 얘기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은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던 체입의 임재훈 의원은 자진 사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가 불투명해진 것과 맞물려 안철수, 유승민 역할론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신속하게 여러 가지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정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끌려 내려왔는데 그 끌어내리는 위치로 갔어요. 원내대표. 네. 예. 자, 이게 뭐 이변이었다라는 거는 다 아시니까 제가 본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결론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입장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공약으로 내걸고 온 것이 손학규 대표 퇴진이었습니다. 퇴진이었으니까. 예. 그럼 뭐 손 대표가 뭐 물러나든 안 대표는 뭐 이제 본인의 결단에 달린 얘기지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손학규 사퇴 이후의 대안이 뭐예요? 일단은 그 혁신위원회라는 대안은 손학규 대표 스스로도 얘기를 해서 뭐 정병국 의원한테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기억도 잘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론론 상태에서 혁신이 이런 얘기들은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당 쇄신을 위한 기구 이거는 최소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오신환 의원을 주로 지지했던 바른정당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손학규 대표는 그만하고 당의 창업자 중에서 가장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 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 그 체제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계속 전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유승민 대표, 저 안철수 전 대표 나와라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신환 신임 대표야 뭐 자타가 공인하게 유승민 개니까 유승민 대표는 나온다 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얘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라 그러는 걸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 의중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혹시 김수민 평론가님 들은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었다. 혹은 패스트트랙 반대에서부터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이르는 그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특히 호남계라든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안심파리 하지 말아라. 안철수 전 대표가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파리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걸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분명한 의중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그와 가까웠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기 복귀해야 된다. 쪽의 결론을 실으면서 또 바른정당계와 함께 호흡을 해온 반면에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는데 올 연말에 귀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하, 일찍 온도차가 등판할 있네요. 필요가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예. 것이죠. 이제 바른정당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안 돌아오더라도 손학규 대표 체제는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야 한다. 자, 정리를 좀 이런 의견을 하자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손학규 대표는 안타깝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대로는 계속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해도 시청자들이 큰 오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다시 공동 창업 대표 체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현재로는. 네. 아하. 근데 손학규 대표 체제도 한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예. 이번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비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선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권은희 의원인데 예. 권은희 의원은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자신도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겠고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들이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 너무 동요하고 이번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상해주기 위해서 오신환 의원에게 표를 찍은 것인지 네. 예, 그렇다면은 손학규 대표 퇴진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손 대표 쪽에서 타협책을 제시해서 뭐 그대로 가는 이거 좀 좁아 보이는 길이긴 한데요. 네, 그럴 네.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오신환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정계 개편에 나비 효과를 내는 뭔가 좀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러고 봤더니 오신환 의원이요. 그 유명한 장동건, 이선균 이런 배우들하고 동기더라고요. 네, 연극 배우 출신이고 한예종 일기 동기죠. 그렇습니다. 연기자 출신입니다. 예. 배우 출신인데. 야, 네. 그래서 그렇게 잘생기셨나? 자, 왜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꼬였죠. 네, 패스트트랙이 꼬였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좀 잘 봐야 될 게 패스트트랙은 가동 전과 가동 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뭐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태우는 거니까. 이미 예. 가동이 되어버렸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지만 패스트트랙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미 네. 태워진 것이고 그렇군요. 본회의까지는 일정의 어떤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회의까지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도 좀 쟁점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는 반대했지만 선거제 개혁에 반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좋습니다. 공수처법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했어요. 오 어허.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이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법안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못 기소권과 받겠다. 수소권이 분리돼 있는 요 안은 요거는 내가 통과 못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죠.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시키자. 네, 예, 오신환 의원의 계속된 입장이었고 예. 근데 공수처의 민주당 안은 기소권까지 줄 이것이 수는 없다. 다 네. 들어가 있으니까 민주당 안대로는 못 하겠다. 그 부분이랑 이제 뭐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예.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꼬였다기보다는 예. 공수처 쪽으로 좀 이렇게 쟁점이 좁혀진 상황인 그렇군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좀 지적을 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도 조금 다른 기류를 갖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가 예. 됐고 또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여야 사당의 공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인즉슨 자유한국당이요 국회에 들어오라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적정 시기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절충안 타협안을 들고 오지 못하면 거꾸로 아니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맞아요. 자유한국당에게 호의적으로 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또 걷어찼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아예 또 생각 받을 수 자체가 있습니다. 없구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가동 전만큼의 여야 사당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예. 자유한국당 역시도 또 다른 시련대에 섰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꼭 이게 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그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될 상황인데 네. 얘기 하신 김에 잠깐 우리 지나갔지만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갑자기 정족수 늘리자, 국회의원 300명 이거 더 늘리자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그 난리를 피우면서 올라간 선거제 개편안은 300명 원안을 유지하는 안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의원 정수를 더 늘리자?
박지원 의원도 그러고 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법안들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의원 정수는 일부의 문제고 또 개헌 문제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을 뺀 나머지 그 야3당의 경우는 개헌 문제도 같이 논의해 보자. 자유한국당도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안 그러니까 굉장히 각고의 절충을 거쳐서 만든 게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하다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가부 표결을 하겠지만 네. 변동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 예. 평화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의원 지역구 정수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거기 더하기 평화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3%가 안 나온다고 하면 선거제도를 개혁해봤자 평화당이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지가 아직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도 현재 여야 사당 관계자 중에 비례대표 75석을 줄이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너무 맞아요. 많이 줄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지역구를 포함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 자체가 깨질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몇 명을 늘리자는 겁니까? 60명이에요? 아, 지금 나오는 늘리자라고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대충 네.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 60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아, 그것도 각양각색이에요. 사실 유성엽 다 의원은 달라요? 360명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316명, 17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지 말자라는 아하. 취지 정도고 예. 360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데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이 사실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오히려 특권이 준다. 그리고 특권 줄이기가 그래요? 병행해서 가야지 또 의원 정수도 늘릴 수 있고 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좀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데서 360명 얘기를 하고 있고 비교적 정쟁에서 자유로운 문희상 의장 네. 같은 경우도 원래 오랜 소신이 뭐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것들인데 네. 국회의원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360명이란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예. 평화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360명을 원하는 의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성엽 원내대표는 317명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전에 뭐 여론조사도 하고 온갖 갑론을박을 거쳐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워낙 싫다하시니 네. 그냥 정수는 늘리지 말자로 결론 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또 나오면은 다시 패스트 트랙 올리기 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어차피 띄워버린 법안은 유유히 흘러가는 법이라서 예. 그것을 엎을 방법은 없는 없고. 것이죠. 그래서 더 고도의 합의가 나와야지만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과연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국민들 결국은 요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지 선거제 개편이 완료돼? 그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까? 이제 이 논의로 가야 되는군요. 네. 어허. 그리고 이제 정수 늘리는 부분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테이블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손짓을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한국당이 들어올 명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글쎄요.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 공수처 법안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아직까지 바른미래당 쪽에서 미는 안과 여야 사당 합의안 두 가지 예, 중에 예. 하나를 선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우리한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전향적인 제스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올 기미가 안 네, 보인다는 본인들이 말씀이시군요. 갖고 있던 270석으로 의원수를 오히려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지역구는 또 예. 늘리는 이 방안이 여야 사당 합의안하고 너무 반대돼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로서는 이 안 자체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그래 우리도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이제 개헌안 정도로 유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네. 여야 사당 입장에서도 개헌도 같이 논의할 테니까 들어오시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개헌을 논의할 계제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본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아직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말씀이시네. 김수민 네. 평론가 말씀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얘기 나온 김에 왜 이렇게 자꾸 이 말로 이 파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문노스의 장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다들 아시겠죠? 아실래나 모르실래나? 이건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라든지 그렇죠. 좀 문화적으로 그런 어벤져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어벤져스라는 좀 겨냥한 것이죠. 1,300만 관객을 본 그 영화의 그
저기죠. 그 주인공처럼 돼 있는 악인이죠, 악인. 네, 이게 요 빌런이라고 예, 하는데 손가락 딱 튀기면은 전 네. 세계의 반의 인구가 죽어버리는. 네, 악역인데 굉장히 어떤 그 파괴력을 갖고 있고 예, 또한 예. 일말의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가공할 만한 캐릭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문노스 문재인 플러스 타노스 네. 이렇게 돼서 문노스의 장갑이라는 패러디 얘기를 또 했군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일각에 이제 반문 예. 쪽이라든지 뭐 특히 뭐 일베라든지 이쪽에서 이미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보고 또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비판의 그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비판의 내용을 좀 쭉 이렇게 봤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베를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네. 일베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저런 용어들이 일베에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 사이트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까? 네, 실제로 나오는 용어들이고 사실 문노스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단순히 일베에서 썼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그 앞서서 굉장히 이제 좀 입에 담기도 맞아요. 굉장히 그런 예. 단어를 쓴 일베용 단어를 쓴 적이 있고 달땡 그 논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 단어를 쓰고 나서 또 문노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왜 자꾸 일베에서 쓰는 단어를 쓰지? 이렇게 또 비판이 모아지는 것이죠. 예. 혹시 저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에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반응 나온 게 있어요? 아직은 뭐 별게 없는 것 네, 같은데. 본인은 뭐 이거는 자신이 비유를 한 거고 예, 또 아마 예. 일베 논란이 불거지면 일베 썼다고 내가 쓴 건 아닌데 일베에서만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그냥 가만히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훈수를 많이 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한 말씀 하신 것 같던데. 네,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하. 50 공안 검사 시각을 갖고 있다. 그거 갑자기 옛날의 저 구시대적인 얘기가 시각을 왜 갖고 나와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제도 여기서 또 얘기를 나눴지만 임종석 실장과의 공방을 보면은 아하. 예전에 구시대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보수의 앞날이 없다라고 홍 대표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문노스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계속 이제 말에 대한 사고가 나니까 품격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저 비판들은 민주당이라든지 상대당에서 하는 비판이라고도 좀 많이 닿아 있는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니와 또 국민들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무당파 국민들이 봐도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묘하게 홍준표 전 대표가 평론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마치 그러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네, 네. 비슷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성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평론가적 성격이 있는 예, 그런 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상황 정치 훈수에 대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데 그 훈수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더 밉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당내 반발도 꽤 큰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같은 편 안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주류 쪽이라든지 그리고 당에 좀 언저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걱정하는 현재 행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말은 맞는 말 아닌가? 또 이렇게 그런 받아 얘기도 또 있군요. 들어질 수 예, 있는 예. 거겠고, 근데 이제 또 핵심은 또 한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좀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홍 전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정치권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그 첨예하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는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직 경찰청장도 막 구속되고 네, 또 전 검찰총장은 경찰이 수사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정말로 끝까지 싸우나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혐의를 가지고 검경 양쪽이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털어내지 못한 성역들을 상대가 털어주는, 그래서 검경이 싸울수록 국민들이 뭔가 궁금해했던 진실이 더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을 떠나서 저렇게 견제를 하고 서로 싸우니까 예. 차라리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뭐 누가 저 이기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뭐 저 유쾌한 장면이 아니기는 한데 한번 시작된 거기 때문에 또 끝은 좀 있겠죠.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